네, 글로벌 전략가들입니다. 오늘은 유한자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얘기를 들으니 뉴욕 증시가 조금 이번 주에 내리지만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는 좀 분석이 들리는데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많이 올랐죠. 근데 좀 타이밍이 참 S&P 500 5,000선이 붕괴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우려감도 있으시더라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늦춰지고 있고 국채 금리 상승하면서 이번 주 내내 뉴욕 증시 흔들리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게 아무래도 이제 1, 4분기 이후에 4월, 5월의 조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좀 더 지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조정을 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변동성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조정이 한 2달 정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봉 단위로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서 21선 정도까지만의 조정, 그리고 만약 그게 깨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의 S&P 500이 한 7%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점은 플러스 10%가 넘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약 한 3% 정도 조정을 받은 거고요. 과거에 8, 9, 10월 달에 조정폭이 10% 정도였는데 이번 조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는 뭐냐면 원래 4월 달이 굉장히 강한 달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한 달인데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 5개월 동안에 S&P 500이 자그마치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하시죠? 네,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셀인 메이냐, 5월 달에 다 팔고 나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지표를 보면은 사실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보통 5월부터 10월 달은 미국 증시가 상승폭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번 사이클은 틀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달이 원래 좋은 달인데 안 좋잖아요.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임기 4년 차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고 그 해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월간 단위로 봤었을 때 6월, 7월, 8월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그리고 11월, 12월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6월 달부터 하반기 말까지는 좋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고 이것을 투자의 기회를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에서 21선 지지 내지는 한때 이탈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것이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좀 분석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금 반도체 자 부분일 텐데요. 일단 ASML 실적은 좀 아쉬웠고 TSMC 좋은 실적 나오면서 어제 국내 반도체주들 좀 좋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미국에서 좀 주가가 좀 실망스러웠고 반도체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 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게 지금 기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상승하긴 했죠. 인덱스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재작년 10월 바닥 대비해서 고점까지 150%나 상승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계속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이 산업이 계속해서 선도 업종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인텔, TSMC, 삼성전자 등등의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공장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또 보조금도 받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장 대표적인 성장 산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AI 산업이겠죠. 이 AI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대부분 이 대형주들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SMH라는 ETF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25개 종목을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근데 그 ETF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컵 핸들 차트라고 얘기해서 과거 2021년, 2022년 고점을 지금 다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최소 50%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은 계속적으로 매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개별적으로 왜 그러면 최근에 이런 조정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네. 자, ASML 실적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가 마이너스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 너무 우리 많이 주가 올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훨씬 더 예상보다 낮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미래도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후공정이나 이런 이 반도체 장비 쪽의 주가 상승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ASML의 주가 반등이 워낙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쉬어가는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TSMC 실적에서 또 나타났는데요. 네. 보시면은 실적이 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은 실적의 매출 증가율 그리고 또 이익 증가율 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장외, 시간 외에서 굉장히 급등을 하던 TSMC 주가였는데 네. 또 어제 오늘 아침까지의 장으로 보면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 또한 결국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울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뺨 때리는 그런 모습이다. 가이던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미래 지향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끔 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펀디멘탈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죠. 네. 근데 그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적은 너무나 예상만큼 좋다 또는 더 좋다까지도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승 여력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이 반도체 장비 쪽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종목에 있어서의 밸류에이션도 아직까지는 뭐 30%대 상승 여력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라든지 네. 또 엔비디아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마이크론이라든지 등등의 또 데이터 센터 연결되어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종목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구해보면은 너무나 높아요. 세 자릿수의 매력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0% 정도 오르고 끝날 장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번 조정을 저희가 계속 얘기해드렸던 게 4월, 5월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또 상승장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반도체 업종은 꼭 선택해야 될 업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종목 선별을 잘 하시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ASML이나 TSMC의 미래 가이던스를 보고 너무 눈높이가 높았나? 오늘 새벽 반도체가 빠진 이유였네요. 근데 지금 상승 끝난 거 아니다. 예, 조정 시 완전 매수 기회. 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안에서의 종목 선택만 잘하면 참 좋겠는데요. 잠시 후에 배분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3배 인상 취지. 좀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가격 안정을 시킬 생각이 없나 봅니다. 네, 앞서서 네. 이제 관련 섹터들의 좀 주가 영향 좀 살펴주실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원자재 산업, 뭐 특히 철강, 뭐 알루미늄 등등에 있어서 미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 관세를 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집중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느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이렇게 올렸었을 때 인플레이션만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수혜가 경제적인 요소로서 계산했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효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건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장기화될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만큼 이런 정책들은 또 다시 복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집권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단기적인 요소로서 대선 앞둔 그런 행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분석을 하자면 그럼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산업의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이렇게 규제가 강해지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상대적인 매력도를 좀 점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에너지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업종의 안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목들의 매력도를 좀 구분을 해보면은 위에는 좀 매력도라고 보는 게 플러스 숫자들이 좀 많이 있지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마이너스죠. 밑에 보시면은 매력도 하면서 이렇게 기업들 쭉 매력도가 마이너스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싸 보인다. 매력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유 에너지에서는 더더욱이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만약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고유 에너지 가격, 즉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종목 선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또 올라오는 건 원자재 업종의 상대적인 매력도인데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있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밑으로 쭉 보시면 다 마이너스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원자재와 유가 관련주들은 저희는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다 하시면은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이제 유가 상승으로 관심들 있으신데요.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네요. 마지막 전략 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아까 이제 반도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니까 화가 나서 눈물이 쏙 들어가는 요즘이었어요. 라고 하는데 자산별 알맞은 투자 전략, 견해 듣겠습니다. 자, 불안 심리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요소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두 번째 요소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의 판단에는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은 안정을 찾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는다고 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현재 경기의 펀더멘탈은 높은 금리를 감당 가능할 수 있는 민간이다. 즉 기업과 가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채권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죠. 한 17% 정도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경기가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러 산업들이 매력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장이 계속 이어질 때는 당연히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이고 주가는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75%나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것들을 들여다보더라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실적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지금 PER이 20배 정도 되는데 이게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았을 때 아마 23배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또 지금 수요를 측정을 했었을 때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75%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쪽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 앞으로 하향 안정화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리시는 게 맞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면서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하향 안정화 된다고 했었을 때 이쪽에 대해서 매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금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약 한 8% 정도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